안녕 여러분, 오션이에요. 이제 수능도 끝났고 제 동생을 보니까 논술 같은 것도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인 입시는 끝이 났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이 남아 돌죠?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딱 시간이 많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수능 끝나고 뭘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화장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거랑 이 부분은 이걸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생각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흑역사 방지용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걸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를 들어가기 전에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메이크업 영상을 좀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항상 열감 내려줄게요. 얼굴에 열이 올라서 살짝 식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이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지 않으면 화장이 들뜨기가 쉬워요. 딱 봤을 때 뭐지? 얼굴에 뭘 잔뜩 발랐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런 패드 사용해서 얼굴에 열감을 한번 낮춰줄게요. 이렇게 열감이 잘 올라오는 부분들에 패드를 붙여서 이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게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냅두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패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질 제거를 위해서 약간 엠보면으로 도톰하게 나오는 패드들이 있고 이렇게 팩처럼 사용하기 좋게 나온 정말 얇은 패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붙여준 이 넘버즈인 패드는 이렇게 팩패드로 사용하기 좋은 젤리면이랑 결 정리해주기 좋은 거즈면으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패드팩 하면서 각질 정돈까지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입술에 립밤을 좀 발라놓을게요. 이거는 뮤드 드리즐밤인데 살짝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립밤으로서의 기능도 너무 좋아서 이거 잠깐 발라놔주고요. 얼굴에 열감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이 뒤쪽 거즈 같은 면으로 얼굴 결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요.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베이스를 바르면 이 베이스가 얼굴에 붙어있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닦아주면서 결 정리도 해주고 얼굴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것도 한번 싹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결 정리해주시고 남은 에센스를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스킨케어 과정마다 흡수를 충분히 잘 시켜주셔야 화장이 밀리지가 않거든요. 나는 왜 화장만 하면 이쪽에 때처럼 밀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 스킨케어 흡수 과정을 대충 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 과정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사용하시는 스킨케어로 얼굴에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밤에 하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침에는 밤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화장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훨씬 좋고 유분감, 그러니까 기름이 도는 제형보다 수분 위주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 속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베이스 올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기름이 돌아버리면 정말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에 꼭 수분감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같은 제품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아직 스킨케어 종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뭔가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다 사면은 조금 우리 통장에 부담이 되니까 저는 크림보다는 이런 수분 세럼을 구매하셔서 여러 번 덧발라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한 번 바르면 좀 산뜻하게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좀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 완전 촉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습감을 많이 주는 크림보단 이런 세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추천드리고 이렇게 스킨케어가 다 됐다면 본격적인 베이스를 시작해줄 건데요. 어린 친구들 보면 베이스를 되게 두껍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스를 두껍게 해서 얼굴을 커버하는 것보다 이런 컨실러를 먼저 사용해서 스파트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얇게 깔아줄게요. 일단 다크서클부터 붉은 컬러로 가려주겠습니다. 우리 얼굴 피부가 다 똑같은 두께가 아니거든요. 한번 꼬집어보세요. 이쪽 볼을 꼬집었을 때랑 이 눈가를 꼬집었을 때랑 잡혀지는 살의 양이 다르죠. 볼 쪽은 조금 더 두툼할 거고 눈가 쪽은 훨씬 얇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얇은 눈가 피부 쪽에 베이스를 많이 얹어버리면 정말 잘 뜨고 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얹어줍니다. 그 다음 가리고 싶은 여드름 스팟이나 잡티들은
그냥 요 베이지색 있죠? 요걸로 미리 한번 가볍게 가려둡니다. 1차적으로 커버를 해준 다음에 베이스를 얹어주면 이 부위를 가리려고 베이스가 두꺼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가 푸른기도 한번 아까 사용한 붉은 컬러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생각보다 이 입가 커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입가 커버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을 때 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 부분이 살짝 푸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커버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커버만 해줬는데도 완전 쌩얼일 때보단 피부가 확실히 깨끗해 보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베이스 톤을 맞추면서 화사하게 해주는 쿠션을 얹어줄 건데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양 조절인데요. 퍼프로 쿠션을 찍을 때 너무 꾹 누르시는 거예요. 이 퍼프에 들어간 정말 많은 양을 얼굴에 다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무거워지고 들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소량으로도 얼굴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얹었다 얹은 상태에서 압력을 살짝만 준다는 느낌. 정말 이 정도만 묻혀주시고 이 옆에 쿠션 뚜껑에 덜어주세요. 조금 묻히고 덜고 조금 묻히고 덜기까지 이 과정을 꼭 해주신 다음에 얼굴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쪽 피부는 두껍고 눈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볼 쪽 피부부터 두드려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 쪽 피부에 두드려 주신 다음에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진짜 소량 발랐는데도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쿠션 안 바른 쪽이고 바른 쪽인데 정말 얇게 잘 발렸죠? 반대편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살짝 누르고 옆 뚜껑에서 충분히 덜어낸 다음 어디부터? 볼부터 시작해서 양옆으로 퍼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도 똑같이 두드려주시고 퍼프의 양을 더 묻히지 말고 코를 터치해줄게요. 코가 진짜 두꺼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여기는 쿠션 다시 묻히지 마시고 정말 남은 양으로만 터치를 해서 진짜 얇게 발라줍니다. 지금 제가 쿠션의 양을 더 바르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코 해주시고 눈도 마찬가지로 묻히지 말고 퍼프의 양을 묻히지 말고 그냥 터치를 해주세요. 여기 양이 많아지면 쌍꺼풀 라인 따라가지고 이 베이스들이 뭉치거든요. 난 왜 화장하고 시간 지나면 이 쌍꺼풀 라인대로 섀도우가 낄까 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베이스가 끼면서 이 섀도우도 같이 여기 이렇게 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베이스 작업을 해주실 때 베이스가 끼지 않게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저는 턱까지 양이 거의 안 묻은 상태로 터치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턱 부분 살이 은근 얇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피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양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두들두들하게 정말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더 양 묻히지 않고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릴 건 다 가렸지만 정말 얇게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다음은 파우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최고의 가성비 파우더. 다이소에서 발견하시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게 보니까 입큰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 파우더랑 똑같은 파우더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돈 3,000원인데 노란기도 너무 잘 잡아주고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서 그냥 올리브영에 파는 2만 원대 파우더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데 바를 때 퍼프에 파우더를 묻혀주시고 손바닥 쪽에 쓱쓱 몇 번 쓸어서 이 파우더 양을 조절해주세요. 조절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블러 처리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꾹꾹 도도도도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다지듯이 눌러가면서 파우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피부가 방금 태어난 아기처럼 뽀송뽀송 블러리해지거든요.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밀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꾹꾹 누르는 거 그리고 양 조절 충분히 해주는 거 그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정말 2단계는 쉽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바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을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으로 할 수 있기야 하지만 브러쉬로 해줬을 때랑 퀄리티 차이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대박 가성비의 브러쉬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려서 혹시 그거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뮤드 아이 트라이얼 키트인데요. 이건 진짜 제가 주구장창 사용하고 내돈내산 이벤트 제품으로도 많이 등장했을 만큼 제가 정말 찐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걸 제 돈 주고 18개를 샀습니다. 이 정도면 저의 뮤드 아이 트라이얼 키트 사랑이 짐작이 가시나요? 진짜 이 아이 트라이얼 키트는 내가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한다, 아니면 이번에 메이크업 브러쉬 한번 싹 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는 브러쉬인데요. 이게 이렇게 브러쉬 6개에 정가 34,000원인데 그러면 정가도 하나에 5,700원 꼴이라서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닌데 제가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뮤드에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이 아이 트라이얼 키트로 마켓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다른 메이크업 제품들에 비해서 정말 높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브러쉬만으로는 마켓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을 당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뮤드 브러쉬 좋은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 제발 마켓 열어주시면 안 되냐 이러고 그냥 생떼를 부렸죠, 거의. 그랬더니 뮤드 측에서 저의 아이 트라이얼 키트 사랑을 알아봐 주시고 이 브러쉬 마켓을 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켓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또 따로 가져올 건데 지금까지 중에 최저가다. 사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도 최저가인데 뭔가 더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가는 거 최대한 없애고 진짜 정말 저렴하게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얘네가 만듦새가 정말 고급스러워. 사실 저렴한 메이크업 브러쉬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물론 그것도 그 가격에 비해서 좋긴 한데 이 뮤드는 아마 받아보시자마자 이게 이 가격이라고? 말이 돼? 너무 좋은데? 싶으실 정도로 브러쉬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직접 받아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활용도가 정말 미쳤거든요. 저도 브러쉬를 단품으로 사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브러쉬 세트들을 많이 구매해서 써봤는데 얘가 제일 야무지게 구성을 잘 뽑았어요. 브러쉬가 총 6개인데 하나하나 활용도가 진짜 미쳤어. 제 메이크업 브러쉬 꽂이에 얘네만 2세트가 꽂혀 있습니다. 이 미친 활용도는 지금부터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사용할 아이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2호 피치 헤븐 컬러인데요. 팔레트도 뭘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가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얘네를 다 따로 사면 가격이 훨씬 비싼데 이 팔레트 하나에 다 들어있어서 이 제품 진짜 가성비 미쳐서 들고 왔고요. 일단 뮤드 아이 트라이얼 키트 베이스 브러쉬로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브러쉬에 섀도우 묻혀주신 다음에 꼭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셔야지 경계가 안 남고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털어준 상태로 베이스를 깔아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브러쉬를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빗자루 쓸듯이 쓸어주시면 됩니다. 아이섀도우 하실 때 내 눈은 여기까지니까 요만큼만 섀도우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따가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뺄 거잖아요. 아이라인은 여기까지 있는데 음영은 딱 여기 내 눈끝에 맞춰서 끝나 있으면 그 라인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 눈 길이보다 좀 더 길게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블렌딩은 이 뮤드 브러쉬가 알아서 해줍니다. 진짜 얘가 눈가에 자극이 1도 없거든요. 저렴한 브러쉬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가끔 스파이가 하나씩 있다? 여기 뜬금없이 따끔거리는 털들이 들어있어서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뮤드 브러쉬는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언더 해줄 건데 보통 언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러쉬 꺼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브러쉬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서 써주면 쪽 면도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이렇게 섀도우를 묻혀주시고 마찬가지로 잘 털어주신 다음에 언더에 섀도우를 올려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언더의 사이즈가 딱 좋거든요. 베이스 깔 때 난 언더에만 바르고 싶은데 이 밑까지 발려서 되게 화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브러쉬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거 하나로 눈두덩이 할 수 있고 세워서 언더까지 정말 진짜 너무 편해. 그냥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두덩이 음영을 한번 넣어줬으면 요 뮤드 포인트 브러쉬 사용해서 조금 더 진한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살짝 더 넣어주겠습니다. 내가 미간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요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눈을 좀 뒤쪽으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 뒤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전 앞뒤로 다 커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이거 하실 때 너무 큰 총알 브러쉬 사용하시면은 진한 컬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확 화장이 진하고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뮤드 포인트 브러쉬는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음영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여서 너무 좋아요. 이 컬러랑 브러쉬 그대로 사용해서 삼각존 쪽도 한번 터줄게요. 삼각존을 너무 진한 컬러로 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진한 컬러를 여기다 발라버리면 오히려 이 눈이 막혀 보이거든요. 나는 트여 보이고 싶은 건데 진한 컬러로 아예 막아버리니까 꼬막 눈이신 분들은 오히려 막아버리는 격이 되니까 너무 진한 컬러보다 이 정도 컬러로 터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은 애교살 연출해줄 건데요. 애교살은 이 뮤드 멀티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 묻혀주시고 가볍게만 잡아줍니다. 여기 브러쉬가 정말 얇고 세밀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섀도우를 넣어주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진하게 얘로 그어버리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그려주세요. 가끔 보면 진짜 줄을 긋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만 예뻐. 남들이 보면 다 뭐야 눈 밑에 왜 줄 그었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말 흑역사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그때 기억나? 너 맨날 눈 밑에 줄 긋고 다녔잖아. 진짜 웃겼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만 해주시고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마론 브라운 컬러인데 요거는 듀얼이잖아요.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가 있고 이쪽에는 붓펜 타입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품 하나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격은 그냥 아이라이너 하나의 가격이라서 아이라이너는 뭐 사야지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처음부터 붓펜 타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펜슬 타입으로 먼저 그려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흑역사가 되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습은 지금이 됐건 20년 후가 됐건 30년 후가 됐건 똑같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때의 유행, 그때의 스타일에 따라서 10년 후에 보면 아 이거 좀 촌스럽다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도 막 형태를 심하게 바꾼다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매에 맞춰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저 때 아이유님의 강아지 아이라인이 정말 대히트를 때려서 이렇게 내 눈매랑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 그리는 화장이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다시 보면 진짜 촌스럽다, 옛날 화장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눈매대로 눈 모양 따라서 이렇게 빼주시는 게 나중에 봐도 아마 가장 덜 이상한 아이라인일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볍게 풀어줄 건데요. 아까 애교살 그릴 때 사용한 멀티 브러쉬 사용해서 이 진한 컬러를 묻혀주시고 아이라인이랑 살이랑 이어지는 부분 쪽을 한번 블렌딩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띡 아이라인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하실 때는 진짜 꼭 이런 세밀한 브러쉬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컬러는 진짜 제일 진한 컬러인데 이런 컬러가 너무 넓게 발린다? 최악이야. 생각만 해도 화장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져. 근데 이 뮤드 멀티 브러쉬는 진짜 너무 세밀해. 이게 얘처럼 똑같이 작은 브러쉬여도 위로 올라가면서 모이지 않고 그냥 댕강 이렇게 잘려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여기다가 쓰면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때 가루 날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 뮤드 멀티 브러쉬는 끝으로 갈 때 샥 모여져 있어서 가루 날림 없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만 컬러를 얹어주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해줬고 이 컬러 이거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글리터 얹어줄게요. 글리터만큼은 브러쉬보다 손파입니다. 손이 훨씬 더 밀착감 있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얹어줄 건데 막 쓸어서 얹기보다는 톡톡 두드리면서 정말 소량만 얹어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역사가 없으려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근데 눈두덩이를 너무 반짝반짝하게 해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랑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이 정도로만 펄을 넣어주시고 뷰러 찝어줄 건데요. 뷰러 찝어주기 전에 이 듀얼 아이래쉬 브러쉬로 속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제가 진짜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 브러쉬를 보면서 뮤드 아이 트라이얼 키트는 제대로 코덕이신 분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듀얼 브러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보통 브러쉬를 꽂아서 보관하는데 브러쉬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 그러니까 사실상 안 쓰게 된다고 봐야 되죠. 이 밑에 있는 애는. 근데 뮤드는 요 스크류 브러쉬랑 제가 너무 많이 써서 꾀지지하긴 한데 요 딱딱한 속눈썹 빗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꽂아놔도 손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버리는 거 없이 두 쪽 다 너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소비자의 사용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구나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속눈썹 한번 가지런히 빗어주셨으면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에 컬링을 넣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눈썹은 딱히 흑역사될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엄청 막 무슨 거미다리처럼 바르지만 않으면. 그래서 속눈썹은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 그냥 살에 묻지 않게 그리고 뭉치지 않게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고 뭉친 부분은 이 브러쉬 뒤쪽에 있는 속눈썹 빗으로 한 번씩 빗어서 풀어줄게요. 가닥가닥 뭉치기보다는 그냥 원래 내 속눈썹 결대로 가는데 얘네들이 좀 정돈이 될 수 있게. 브러쉬 설명하느라 마스카라 설명을 까먹었는데 요거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고 진짜 가성비 마스카라 하면 무조건 1등은 아마 요거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속눈썹을 맨날 붙여가지고 1번 마스카라가 아니라 투명 마스카라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속눈썹 안 붙이고 그냥 마스카라 해줄 때는 이 에뛰드가 좋아. 제가 자주 가는 샵 선생님이 이걸 쓰시길래 궁금해서 저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뭉치지 않게 발리면서 속눈썹 존재감은 확실히 살려주고 그 컬링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마스카라인데 가끔 올영에서 기획 세트로 할인할 때 보면은 막 두 개에 12,000원? 9,900원? 그건 거의 하나에 5,000원에서 6,000원 꼴이잖아요. 아니 다이소 마스카라도 하나에 5,000원인데 에뛰드께 5,000원에 살 수 있다? 근데 심지어 그냥 이 제품력도 마스카라 중에 탑급이다? 이건 무조건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한 아이라이너에 이번엔 붓펜 부분 사용해서 점막 채워줄게요. 점막 채우는 법은 제가 예전에 아이라이너 그리는 법에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막 빼면서 꼬리도 한번 가볍게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러움과 또렷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줬고요. 다음 애교살 해줄 건데 애교살은 이 언더 포인트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 묻혀주시고 잘 한번 털어주신 다음에 언더 가볍게 쓸어줄게요. 애교살에 글리터를 넣어주기에 앞서서 이렇게 색감을 먼저 넣어주시면 눈이 커 보이면서 볼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톤을 잡아주는 작업을 안 하고 바로 글리터를 올리게 되면 여기 볼륨감이 눈을 먹어버리면서 눈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톤을 먼저 잡아주면 눈 커 보이면서 볼륨감까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 과정 꼭 해주시고요. 글리터는 아까 사용한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톡톡 얹어줍니다. 이 언더 포인트 브러쉬가 정말 언더에 포인트 넣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언더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의 차이로 눈 모양이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브러쉬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얘가 딱
애교살에 딱 맞아. 너무 좋아. 이렇게 애교살까지 연출해줬고 그 다음 앞트임 해줄 건데 저는 보통 이런 진한 컬러로 하는데 아직 내가 메이크업이 완전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진한 컬러로 눈 앞머리 트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진한 컬러 사용하지 마시고 이 정도 컬러 사용해서 눈 앞머리 쪽을 잡아줄게요. 아까 사용한 멀티 브러쉬로 그냥 한번 쓱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뮤드에서 얘를 멀티 브러쉬로 지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라이너 브러쉬라기에는 훨씬 더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저만 봐도 애교살 그리는 데 썼지, 라인업 풀어주는 데 썼지, 눈 앞머리 또 트는 데 썼지. 진짜 활용도 미쳤어.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눈썹 그려줄 건데요. 진짜 이 눈썹 때문에 흑역사인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눈썹이 정말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은근 잘 그리기는 제일 어려워. 일단 눈썹 그리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털들을 먼저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사용해줄 건데 요거 컬러가 라이트 토프거든요. 진짜 내가 브로우를 잘 못 그리겠다, 짱구 눈썹이 자꾸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한 컬러 그냥 갖다 버리고 조금은 밝은 컬러 사용해주시는 게 진짜 훨씬 낫거든요. 일단 이 라이트 토프 컬러로 눈썹 앞머리를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썹 앞머리 선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 선대로 눈썹을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는 눈썹이 이렇게 처지지만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가 처져버리면 진짜 사람이 인상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이 처지지 않게 신경 써서 밑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위는 그냥 손대지 마시고 이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눈썹 사이사이 빈 곳을 채워줍니다. 눈썹 산 쪽도 찍 긋지 마시고 그냥 빈 곳 채워준다 정도로 여기에 찍찍 각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빈 곳을 다 채워주셨으면 이 앞머리를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문대줍니다. 문대면 딱 각 잡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썹 앞머리가 완성이 됐죠. 뭔가 좀 비어 보이는데 더 채워야지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비어 보이게 냅두세요. 여기서 눈썹 형태를 정확히 하겠다고 막 진하게 덧칠하는 순간 짱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춰주셔도 충분히 눈썹 예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러셔 할 건데 블러셔는 그냥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요거 사용해줄 거거든요. 블러셔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블러셔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브러쉬 말고 작은 브러쉬로 점차 영역을 넓혀줄 건데요. 요거 뮤드 블렌딩 브러쉬 여기에 컬러를 잘 묻혀주시고 한번 잘 털어주세요. 코끝이랑 눈끝을 이었을 때 여기 안쪽 있죠? 여기다가 발라줄 거거든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얹어줍니다. 생각보다 블러셔가 올라가는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근데 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서 볼이 그냥 불타는 고구마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블렌딩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정말 넣어줘야 될 영역만 터치를 해줄게요. 컬러감이 살짝 보이기 시작한다 정도까지만 넣어주시고 조금 더 진한 이 컬러 사용해서 잘 털어주신 다음에 아까 칠한 부분의 중앙 쪽 위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블러셔를 전체적으로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중앙은 진하게 해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옅어지게끔 넣어주셔야 컬러감은 확실히 들어가서 생기는 있어 보이지만 불타는 고구마는 피할 수 있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해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블러셔 얹다가 살짝 경계가 생긴 것 같다 할 때는 가볍게 이렇게 쓸어서 터치를 해주면 이 블렌딩 브러쉬가 진짜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얘가 이 뭉쳐있는 부분들을 되게 잘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듯이 터치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딩 사용해줄 건데 페리페라 V 쉐딩 그레이시 쿨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블렌딩 브러쉬 사용해줄 건데 이 중앙 컬러부터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코를 조각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영을 살려준다 느낌 정도로만 넣어주셔야 코가 안 이상해지거든요. 코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이 쉐딩이 진해지게 되는데 그것도 진짜 대박 흑역사를 남기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진짜 여기 11자로 쉐딩을
진짜 이렇게 긋고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흑역사가 아니라 하고 다니는 그 순간도 이상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그 음영만 살려주세요. 형태 바꾸는 건 조금 더 화장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짜 내 코 형태만 살려주고요. 뮤드 포인트 브러쉬 사용해서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 이게 사이즈가 또 콧대에 하이라이팅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과하게 하기보다 살짝씩 정말 가볍게만 터치를 해주는데 일자로 쭉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코끝에 살짝 터치하고 콧대에도 살짝 터치하고 이렇게 끊어서 터치해주시고 손으로 한 번 더 터치해서 이렇게 진짜 내 광처럼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립만 남았는데 아까 발라둔 립밤을 물티슈로 닦아내줄게요. 입술 각질이 정돈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을 발라주면 진짜 지저분하게 발리기 때문에 꼭 립 바르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사용한 퍼프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 외곽을 가볍게 두드려줄게요. 꾹꾹 눌러서 뭔가 베이스를 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정도 느낌으로만. 립은 2가지 제품 사용해서 연출을 해줄 건데요. 한 가지 컬러로 너무 꽉 채워 바르거나 아니면 안쪽에만 발라서 펭귄 입술처럼 되거나 2가지 다 예쁜 입술은 아니기 때문에 매트 립이랑 글로우 립을 적절히 사용해서 예쁘고 자연스러운 입술을 만들어줄 건데 일단 내 입술색에 가까운 매트 컬러를 얹어주고 손으로 펴발라주세요. 윗입술로 마찬가지로 발라주고 손으로 한번 펴줍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소량씩만 사용을 해주시고 이쪽 요 입꼬리 쪽 여기를 진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쪽이 제대로 터치가 안 되면 입술이 이렇게 옹졸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꼭 신경 써서 터치를 해주시고 입술 안쪽에는 촉촉한 립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매트 립보다는 촉촉 립이 좀 더 초보자분들이 바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 립 사용해줬고요. 저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 사용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매트 컬러랑 글로우 컬러 같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 났는데요. 대학교 입학 전에 메이크업 연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의 흑역사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 보고도 이거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Here we go again, you think by now I know better. Locked in my head